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숙제했어? 임신하고 나서 제일 어려운 숙제가 바로 태아보험이잖아. 막 담보를 넣었다 뺐다 공부 겁나 하고 있지. 옆집 순이 엄마도 영철이 아빠도 보험료는 다르지만 똑같이 구성된 보장이 있어. 그게 뭘까? 눈치챘어? 언니 또 왔어. 오늘은 어떤 보험이 또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해? 태아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사마다 보험료도 다르고 구성도 달라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자기야, 뭐가 문제인지 알아? 태아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야.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는 거 같고. 보험 좀 아는 언니가 딱 10년 전에 가입한 내 새끼 태아보험 보여줄게. 자, 봐봐. 여기 내 새끼 10년 전 태아보험이랑 6월 최신판 34,540원짜리 태아보험 2개 설계한 띄워놓고 언니가 하나씩 필요한 보장만 콕콕 집어줄게. 손해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보통 상해, 질병, 태아특약 이 순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나는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는데 왜냐면 실비가 태아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 지금은 실비랑 태아보험이 분리돼 있어가지고 각각 가입을 할 수 있어. 태아보험을 꼭 100세 만기로 준비하지 않아도 실비는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해. 그래서 언니가 보린이들한테 추천하는 태아보험 플랜은 출생 이후 아기 태어나고 34,000원대거든? 태아보험 설계 받아보잖아. 보험회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1번 뭐라고 써있어?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써있을 거야. 이게 뭔데 기본계약일까? 상해가 다친 거잖아. 다쳐가지고 내 몸 어디 한 군데를 평생 못 쓰게 된 거야. 쉽지? 후유장애율 곱하기 가입금액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원을 설정하고 50%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5천만 원을 받는 거야. 그렇다면 보린이 시절 언니가 가입한 거 봐봐. 상해 후유장애 80%부터 주는 거야. 보장받을 확률이 확 떨어지지. 그래서 지금은 상해 후유장애 3%부터 지급하는 담보만 구성해도 충분해. 이번에는 상해 진단비 중에 대표적인 골절 진단비 예를 들어볼게. 우리 애기들은 성인에 비해서 뼈가 약해가지고 뛰어놀거나 장난치다가도 골절되는 경우가 많아. 심지어 사탕 먹다가도 막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 골절 진단비는 골절로 진단만 받아도 받을 수 있어. 뼈가 똑 부러지지 않아도 실금만 가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뼈가 약해서 쉽게 금이 갈 수 있는 우리 애기들한테는 꼭 필요하겠지.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골절 진단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구성 가능하긴 한데 그럼 또 그만큼 보험료 올라가겠지. 비싸. 일단 언니는 치아까지 보장하는 30만 원만 넣어놓게. 그럼 보린이 시절 언니는 10년 전 어떻게 가입했나 보자. 골절 진단비는 들어가 있지. 근데 5대 골절 진단비랑 깁스 치료비도 구성돼 있네. 5대 골절 진단비는 가벼운 골절이 아니야. 5군데 골절만 보장을 해준대. 두개골의 골절, 머리 깨졌을 때 뭐 대퇴골의 골절. 이거는 허벅지뼈인데 허벅지뼈가 우리 몸에서 제일 튼튼한 뼈거든. 근데 이게 부러졌대. 그거는 이제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부러질 수 있겠지.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 막 머리 깨지고 허벅지뼈 부러져도 한 번밖에 돈을 안 줘. 크게 메리트가 없지. 이거는 골절 진단비랑 중복되기도 하고 치료비는 또 실비에서 보장이 되니까 불필요하다는 게 언니 생각이야. 보험료의 낭비야, 낭비. 그리고 깁스 치료비도 완전 통으로 깁스를 해야 보장하고 반깁스는 또 보장이 안 된대. 미쳐버려. 그러니까 둘 다 가성비 확 떨어지지. 언니 보린이 시절에는 이걸 넣었네요. 진단비는 이쯤 하고 상해 수술비 좀 볼까? 아이가 자라면서 한 번쯤은 이제 크고 작은 사고가 날 수 있잖아. 특히 남자애들. 내 새끼는 남자아이야. 옛날에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서 지 혼자 뛰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책상 모서리에다 턱을 탁 쪄가지고 찢어져서 꼬맸어. 근데 이거는 단순봉합이라 가지고 상해 수술에서 보장이 안 돼. 이렇게 상해 수술은 단순하게 깨매는 단순봉합은 보장하지 않고 죽은 조직을 막 잘라내거나 상처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인 변연절제술이나 근육충까지 봉합하는 근육봉합술은 보장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언니가 꿀팁을 줄게. 이런 사고가 나면은 보통 실비만 청구를 하는데 상해 수술을 했다면은 변연절제술이 동반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봐야 돼. 그러면 수술비까지 챙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잘 확인을 해봐. 그래도 잘 모르겠어? 언니한테 물어봐. 이런 거 말고도 골절이나 화상같이 모든 상해를 다 보장해. 골절 수술비나 화상 수술비 담보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겠지. 상해 수술비 40만 원 넣고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상해 수술 1호종 같이 넣어주는 거야. 보통 1, 2종은 작은 수술, 3, 4, 5종은 큰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 수술 방법이나 부위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져. 5개 세트다. 언니가 가입한 보험 볼까?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네. 중대하대. 뭔가 큰 사건인 것 같지? 이름에 나와 있듯이 중대한 특정에 대한 거라서 보장 범위가 엄청 좁단 말이야. 상해 수술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있다면, 상해 수술이랑 중수술 구성돼 있다면 이런 거는 빼버려. 보장 범위가 넓은 것들 먼저 우선적으로 챙겨야지. 그래서 언니 추천 설계안에는 이런 건 다 뺐어. 상해 관련 진단비 수술비 다음은 입원 일당 알아볼게. 언니 태아보험은 상해 입원 일당이 5만 원 들어가 있는데 언니 추천 설계는 3만 원 넣었어. 애가 점점 크면서 막 여기 쿵 저기 쿵 엄청 사고 날 일이 많잖아. 그래서 언니는 실속 있는 플랜이라 가지고 3만 원 넣었지만 5만 원 넣은 든든형 플랜도 있다. 자, 이제 상해 끝났고 질병으로 넘어갈게. 질병도 똑같아.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이야. 질병 후유 장애, 맨 처음 상해 후유 장애에 대한 설명이랑 똑같은 거야. 다만 다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아파가지고 발생한 후유 장애일 때 가입 금액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보장해주는 거. 당연히 숫자가 낮을수록 유명한 장애부터 치명적인 장애까지 다 보장을 해줄 거 아니야. 병으로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장애가 남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당뇨가 합병증이 심하잖아. 당뇨 합병증으로 막 손가락이나 발가락 괴사돼가지고 절단하거나, 난소암에 걸려서 난소를 제거했다거나, 위암에 걸려서 위를 절반 이상 절제했다거나, 뭐 폐암으로 폐 한쪽을 자를 수도 있고, 치매나 디스크, 다운증후군, 뇌성마비까지 다 해당이 돼. 5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5천만 원 꼭 넣어도. 아쉽게도 언니는 없어. 자, 다음은 중요한 진단비. 보험의 꽃이라 불리는 암 진단비가 있겠지. 이제 가장 넓게 보장해주는 암 진단비 1억, 다발성 소아암 5천 이렇게 구성했어. 애기들이 무슨 암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봐봐. 2021년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야. 0세부터 14세까지 무슨 암이 가장 많아? 백혈병, 뇌 및 중추신경계 비호지킨, 비호치킨 말고 비호지킨, 림프종이 가장 많아. 이게 이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아암 진단받으면 1억 5천 보장받을 수 있어. 대장암 진단받으면 얼마? 1억이요? 좋아. 언니는 암 진단비 3천에 3대 고액 치료암 2천? 뭐 이런 것도 있네? 3대 고액 치료비 암은 3가지만 보장하니까 구성할 필요 없겠지. 보험의 꽃이 암이라면 그럼 꽃잎 정도 되는 게 이제 뇌 쪽 진단비랑 심장 쪽 진단비야.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뇌졸중 진단비는 신생아 뇌출혈 진단 받으면 각각 20%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각각 2천만 원 구성했고 신생아 뇌출혈 진단 받았다면 얼마? 빨리 계산해봐. 언니가 해줄게. 8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야. 뇌혈관 질환 진단비 중에서 뇌혈관 1, 2 이렇게 경증, 중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보장해주는 것도 있어. 물론 이것도 너무 좋지만 신생아 뇌출혈을 좀 더 보장받으려면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뇌졸중 진단비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지. 뇌혈관이 보장이 더 넓거든? 근데 언니 때는 뇌졸중 진단비밖에 없었어요. 언니도 뇌혈관 진단비 갖고 싶다. 마지막으로 심장 관련 진단비 중에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최근에 나온 진단비 중에 범위가 제일 넓어. 특히 부정맥하고 빈맥, 심장 염증까지 다 보장을 해주니까 있으면 너무 좋다만 보험료가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언니 추천은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야. 근데 예산적 여유가 있으면 심혈관 진단비를 구성하는 게 좋긴 하겠지. 근데 언니 보험에는 급성 심근경색밖에 없어. 언니는 10년 전 보험이라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아기가 1살이라도 어릴 때 암, 뇌, 심장 진단비만 추가로 구성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치? 진단비라면 뭐지? 상해에도 수술비가 있듯이 질병에도 수술비가 있겠지. 모든 질병을 보장해주는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야. 10년 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선천 이상까지 이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을 해줘. 그리고 질병 수술 1에서 6종 수술비가 있어. 질병 1에서 6종은 횟수 제한 없이 수술을 할 때마다 돈을 준대. 1에서 5종까지는 이제 선천 이상 수술 포함해가지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위험한 수술이고 돈도 더 많이 준다고 보면 돼.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혀 유착증인 그 설소대 수술, 뭐 오타모반 이런 거, 점 이런 거 보장이 돼. 예를 들어 볼게. 설소대 수술 만약에 했잖아. 그럼 얼마 받게? 질병 수술비 선천 포함 30만 원, 질병 수술비 6종 30만 원, 총 60만 원 받을 수 있어. 이런 큰 점인 오타모반 같은 거는 반복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니까 할 때마다 돈이 나오겠지.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는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심경, 호흡, 순환, 비뇨계통, 구순열, 생식기관의 기형 등등등등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알 필요 없고 우리 보린이들은 이것만 기억해. 분류 코드에 Q 코드랑 P83.5 코드 이것만 있으면 오케이야. 아까 6종 다발성 선천 이상에서는 제외된 항목들로만 있어가지고 꼭 필요하고 10년 전 언니 보험에도 들어있는 중요한 보장이야. 언니는 100만 원 들어가 있거든? 근데 보린이들은 300만 원 구성해가지고 질병 수술비, 중수술 1, 6종,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대표적인 예로 이제 신생아 잠복고환 수술 많이 하거든? 그럼 360만 원 가져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질병도 입원 일당이 있겠지. 질병 입원 일당도 꼭 넣어줘야 돼.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보장받는 게 좋을까? 아니. 그 전에 다쳐서 입원하는 게 많을까? 아파서 입원하는 게 많을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딩동댕, 그게 바로 정답이야. 잘 모르는 게 정답이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새끼 놀다가 다쳐서 입원할지 아파서 입원할지 어떻게 알아. 신생아, 황달, 저체중아, 독감, 폐렴, 수족구, 장염, 이 모든 게 다 질병이잖아. 또 언니는 질병 입원 일당은 상해 입원 일당보다 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어떤 병원이든 입원하면 하루에 7만 원, 종합병원 1인실 입원하면 하루에 10만 원 이렇게 구성했어. 무슨 약장수 같네. 10년 전 언니 보험도 5만 원 들어가 있어. 언니가 지난 시간에 태아보험이 뭔지 알려줬잖아. 기억나지? 그럼요. 성천 이상, 장애, 신생아 질병 등을 보장하고 22주 6일 이전에 가입해야 구성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잘 읽네. 22주 6일 이전에 가입해야만 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약들 몇 가지 함께 알아볼게. 뇌성마비 진단비 담보도 그 중에 하나인데, 뇌성마비 많이 들어봤지? 잘 모르면은 내년 검색해보고, 우리 산모가 임신 중에 감염병에 걸리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어. 특히 임신 초기 조심을 해야 돼. 또 산모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일 경우에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니까 임신 초기 산모들 항상 조심을 해야 돼.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1천만 원 넣었어. 이런 보장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은 꽉꽉 채워서 넣는 게 좋아. 2천까지 구성 가능하니까 잘 생각해보고, 이번에는 뇌성마비보다 더 중요한 태아 특약인 장애 출생이야. 장애를 갖고 출산한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건데, 심장에 구멍이 났네, 심방 중격결손, 뭐 손가락이 붙어있네, 합지증, 목 한쪽이 휘어져서 머리가 기울어졌네, 사경,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가입 금액의 20%, 우리는 1,000만 원 구성했으니까 200만 원 받는 거고,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일 경우에는 심한 장애라서 1,000만 원 다 줘. 우리 뇌성마비 보장도 구성했잖아. 그럼 뇌성마비로 진단받으면 얼마 나오지? 뇌성마비 진단비 1,000, 다운 증후군 1,000, 총 2천만 원. 그치, 덧셈 잘하네. 이번에는 태아 특약 중에 입원 일당이야. 가정을 해볼게. 2kg 저체중아로 출산을 했어. 근데 신생아 집중치료실인 니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 입원 일당 얼마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루 12만 원이요. 질병 입원 일당이랑 중환자실 입원 일당에서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 태아보험이니까 태아 특약 중에서도 입원 일당이 추가로 구성된단 말이야. 저체중아는 신생아 질병에 해당하니까 10,000원 추가로 나오고, 3일 이상 입원했다면 3일째부터 저체중아 입원 일당 5만 원이 추가로 나와. 그럼 최대 얼마? 18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장애 출생 담보,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요거는 태아납이라서 태아 기간에만 납부를 하면 돼. 그러니까 꼭 구성을 해야겠지. 오늘 이거 말고도 설명하지 못한 보장들이 겁나 많아. 태아 특약이 330개가 넘어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라는 비용 담보가 있는데, 줄여가지고 일배책이라고들 하거든. 쉽게 말해서 이제 남한테 돈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 최대 1억까지 지급이 된다고 보면 돼. 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애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벤츠 긁었네. 또 식당에서 밥 안 먹고 막 뛰어다니다가 옆 테이블 쳐가지고 핸드폰 떨어뜨렸어. 할머니 집 TV 부셨어. 이런 거 다 자기 부담금 20만 원 빼고 보장을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물이 새가지고 아래층에 피해를 줬네. 이런 것도 다 보장이 가능해. 다만 이런 거는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이야. 엄마나 아빠 보험에 가족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다면 어차피 가족이니까 우리 애도 보장이 되는데 굳이? 이럴 수 있어. 근데 우선 이 담보는 자기 부담금이 있어가지고 가족 내에 2명 이상 이 담보를 갖고 있으면 자기 부담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비싸니까 요거는 예산적 여유가 있거나 엄마 아빠 보험에 있는지 잘 확인을 해보고, 없다면 꼭 구성해야겠지? 어때? 내가 가입한 태아보험이랑 요즘 태아보험이랑 10년이 지나도 필요한 건 거의 똑같지? 결론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핵심 특약은 똑같다는 거야. 근데 변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안 변할 것 같았던 실수론 있잖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세대를 거듭나면서 이게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 머리 아프지만은 이왕 하는 거, 진단비나 수술비도 탄탄하게 준비하자고. 알겠지?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